미인과국제학교에서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과인 학생들이 미인과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 미인과국제학교라는 것은 이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을 이제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오늘 이 영상 꼭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미인과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공계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미인과 학교만이 답인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해 이제 조기 유학을 이제 보내는 학생들 또는 이제 미국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는 학생들 중에서 수치가 이제 점점 이공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포커싱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문과나 또는 예술보다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또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미인과국제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팅 해보면 자녀분을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바이올로지나 뭐 케미스트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종종 하세요. 그래서 나는 유학을 택했다 또는 유학은 택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니엘 조 원장과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또 긴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바람에 저희가 뭐 어떤 멘트나 이런 사전 준비가 없이 저희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인과 국제학교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조 원장이 인가된 국제학교와 미인가된 국제학교의 좀 차이랄까요? 또는 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짤막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가된 국제학교라 하면은 이제 제주에 4개 있는 NLCS 영국학교, 세인트 존스버리 미국학교, KS 제주 한국 학교지만 이제 미국 교과를 바탕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하는 학교, 그리고 브랭스멀 에이시아라는 이제 캐나다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의 체드윅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 DIS라는 대구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개 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제학교로 지금 업앤러닝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인과 국제학교라 함은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법에 의거하여서는 그냥 일반 어학원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을 보통 미인과 국제학교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과 국제학교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은 세인트 폴이라든가 이제 BCC 또는 BIS 그리고 그 외쪽 뭐 GIS, 뭐 BK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강남이나 이제 근교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사실 종교 색깔을 이제 강하게 띠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종종 홍보해 드리고 있는 곳들은 한 6개에서 한 10개 사이의 학교들이 이제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 한 2-3개 학교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홍보를 많이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인과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국 교과의 베이스로 많이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 학교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진학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충분할까? 사실 이게 시사점입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수학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핵심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킨더서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을 이제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좀 학습이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쪽이나 또는 뭐 예체능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이 포커싱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이제 좀 받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수학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 다니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수학은 내가 가르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좀 많이 좀 못하시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또 한국 수학을 이렇게 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이제 영어 유치원 끝난 이후에 국제학교 이제 저학년 반 갈 경우에는 또 저학년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수학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야 지오메트리를 배우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죠. 9학년에 지오메트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교가 제주 KIS죠. KIS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이 다 지오메트리를 들어요. 지오메트리 또 언어 지오메트리인데 이 다른 뭐 알제브라 2나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9학년에 지오메트리 들으니까 이제 8학년은 뭐 알제브라 1을 듣고 또 이제 7학년 때는 이제 프리 알제브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수학을 좀 낮춰서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문 보딩스쿨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탑 보딩스쿨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수학 교과목에 있어서 능력것이에요. 그래서 9학년에 뭐 능력만 있다 그러면 AP 칼큘러스 AB를 듣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레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학년 때는 이제 또 난이도 그보다 이제 좀 더 높은 과정을 듣고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이제 11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들어요. 12학년 때는 대학교 3, 4학년 과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껏 학생들이 난이도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학교들 특히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학생 수가 이제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을 좀 자유롭게 듣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굉장히 좀 수학에 있어서 밝은데 또는 이제 수학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학교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국제학교나 미인가의 경우, 특히 수학 레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또는 이제 보딩스쿨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사실 뭐 학교에 가서 시스템을 바꿔주세요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이제 각 학생의 수학 능력과 레벨에 맞춰서 사이드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준비가 있냐면요, 가장 간단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학생 중에서는 이제 이공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나는 뭐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할래, 또는 뭐 나는 컴퓨터나 또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부할래.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수학을 좀 어드밴스 해야 되고요. 또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이런 기초과학 또는 이제 에 있어서 좀 난이도 좀 높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좀 더 학교에 만약에 이런 수업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요, 충분히 미국의 온라인 스쿨에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난이도를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뭐 경시대회를 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지금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학생들이 그래도 나는 국내에서 조금 더 한 다음에 미국 보딩스쿨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다라고 할 경우에 11학년에 가는 것도 저는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전공들은 대학보다는 대학원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도 11학년 때 가더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제 엔지니어링 쪽의 길을 가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얘는 코딩이나 이런 쪽을 이제 좀 더 많이 시켜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 중에서는 상당수 이게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학생들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죠. 코딩 교육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외에 밖에서 이제 코딩 교육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목표가 생기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KY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짜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올림피아드 얘기인데 정보 올림피아드를 미국 대회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이 상타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KY가 이제 좀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회도 그렇게 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몇 명이죠?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최고상을 이제 1등 1명, 그리고 이제 2등 1명, 그리고 이제 3등 보통 실버 메달이라고 하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 정도, 12.5%. 12.5%가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산출해 보면은 한 해에 보통 한 10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에 반면 이제 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명 이렇게 지원하니까 또 중국인이랑 또 겨뤄야 되고 상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희박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코딩 교육하면서 KY를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A나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팔을 당연히 듣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팔은 이제 9학년 때 듣고, 또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학년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들어야 될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직스예요. AP 피직스 같은 경우는 4과목이나 있습니다. 이 4과목을 다 돌리는 우리나라의 미인과 국제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온라인 스쿨로 이제 당연히 하는 게 좋고요.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서 AP 피직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AP Physics 같은 경우는 이제 AP Physics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AP Physics C로 넘어가고, AP Physics C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AP Physics는 이제 Mechanics가 있고, 그 다음에 Electronic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총 크게 디테일로 이제 4가지의 이제 레벨의 피직스의 AP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과정의 레벨을 고등학생들이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 AP 과목마다 이제 prerequisite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미리 선수 과목에 크레딧이 있어야지만 취득이 그러니까 신청이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학을 이제 잘 간 학생들을 보면은 AP 컴퓨터 사이언스 A나 뭐 P 이런 부분을 한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피직스를 한 것도 굉장히 도움된 것 같아요. AP 피직스 1 또는 이제 2 또는 이제 C 이런 것을 이제 저희와 같이 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과로 이제 국제학교 학생인데 이과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베이스로 이제 사이언스 교과를 이제 충분히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기타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정도 이제 그런 분야로 이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달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올림피아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림피아를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것도 이제 한국 대회로.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하고 이제 피직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온라인 스쿨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네,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늦게나마 미국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쪽은 사실은 한국에서 아예 끝내고 가는 것도 저는 아주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예 끝내고 충분하게 컴퓨터 관련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컴퓨터 전공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컴퓨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곳들도 많고, 또 이제 교육 인프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깡충 가가지고 뭐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서머리 정리를 해드리면, 과연 이제 최근에 이공계에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고 그쪽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국제학교 또는 미인가 국제학교,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 사실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학교에만 의존했다가는 특히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네.
대신에 이제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다양하지 못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학생의 니즈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플랜을 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인가되어 있는 온라인 스쿨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인과학국제학교에서 뭐 아트스쿨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은 뭐 아트스쿨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미인과학국제학교에서 우리 애가 배운다라고 해서 뭐 디자인 스쿨이나 아트스쿨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뭐 FIT나 뭐 이런 데 가는 데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미인과학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MIT 간다거나 칼텍 간다거나 또는 이제 뭐 버클리에 가서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니엘 조 원장이랑 오늘 이렇게 뭐 준비 없이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상담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건데요. 미인과 국제학교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분이 어떤 진로를 갈지에 따라서 미인과 국제학교도 충분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미리 부족한 부분을 미국의 온라인 스쿨이라든가 이제 학교, 애프터 스쿨로 반드시 채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 포인트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